자수 디자인인데요. 자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게이지 설정입니다. 그리드 기능을 활용하셔서 2.7cm의 격자를 입력하시고 격자를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의 격자 아이콘을 선택하시게 되면 격자가 라인이 나오는데요. 자수에 있어서 2.7cm는 즉 1게이지를 나타냅니다. 게이지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 상태에서 먼저 스캔받은 스케치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색상이 많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팔레트에서 눈에 띄는 색상을 선택하신 후에 그리기에 있는 곡선 기능을 사용하셔서 스케치 위에 원하시는 형태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컬러가 채워질 걸 고려해서 라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구간 정확하게 마감하면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드로잉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는 작업 구역을 잡고 색분해 기능을 활용해서 빨간색과 파란색 라인만 남겨둡니다. 완성된 모티브로 자수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수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게이지 설정이 중요한데요. 3게이지 상태의 디자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먼저 여백 부분을 색깔을 바꿨습니다. 다음 자동 반복 기능을 선택합니다. 아래에 있는 자수꽃 도안을 위에 복사할 거기 때문에 영역을 선택하고 확대 축소를 활용해서 모티브를 복사합니다.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디자인은 채우기 기능이나 그리기 기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모티브를 추가로 드로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꽃 모티브를 그리기 기능으로 그린 후에 컬러를 채워 주었습니다. 다음은 스케치를 추가할 건데요. 먼저 모티브에 색 보호를 걸고 다른 색깔을 선택해서 대충 이미지를 스케치합니다. 스케치를 마친 후에는 주 메뉴에 있는 봉제선 기능에 원하는 스티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대충 그려놓은 스케치 위를 라인을 따면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대충 스케치를 한 윗부분에 이어진 선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닥에 있는 색상은 배경색으로 색 바꾸기를 해줍니다. 한 메뉴의 보기 메뉴에는 모티브를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저장되어져 있는 모티브를 지금처럼 불러와서 복사 기능을 사용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손쉽게 디자인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모티브를 저장해 놓았다면 언제든지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컨트롤 T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동 복사와 회전을 동시에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을 경우에는 펜 메뉴를 이용하셔서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스카랍 부분은 그리기 툴에 있는 곡선 툴을 사용하셔서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로 라인을 추가하시고요. 그 부분에 채우기 기능으로 여백을 채워줍니다. 완성된 자수 도안의 스티치 형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 보호를 걸고 스티치의 방향과 형태에 따라서 면적에 있는 모티프를 그림을 그려줍니다. 넓은 면적의 자수 스티치는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별로 디자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면적인 스티치를 입체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색보호를 걸어주신 후에 지금처럼 한 톤 진한 색상으로 아래에 있는 음영 부분에 컬러를 추가합니다. 이때도 스티치의 방향과 입체감을 고려합니다. 자, 이렇게 자수 도안을 완성하였습니다. 바깥 부분을 원하는 색상으로 색 바꾸기 해주시고 자동 반복을 종료합니다. 3게이지짜리 원리핏이 완성된 상태에서 컨트롤 E로 캔버스 여백을 늘리신 후에 필요하신 만큼 반복 기능을 활용해서 원리핏을 전개합니다. 이번에는 케미컬 레이스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핏 도안에 스티치를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채우고자 하는 스티치 형태를 드로잉 하신 다음에 채우기 툴에 있는 패턴 채우기에 회전된 패턴으로 각 이미지의 각도에 맞게 스티치 형태를 채워줍니다. 패턴을 모두 채우신 후에 옆에와 같이 부분적인 도안 이미지를 드로잉 하실 때도 그리기 툴과 채우기 툴을 이용해서 먼저 원리핏의 디자인 도안을 하시고요. 원하는 디자인이 반복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주신 후에 복사 기능을 이용하셔서 패턴을 전개합니다. 위쪽에 있는 나뭇잎 부분에도 모티브를 복사하셔서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업구역의 영역을 설정하고 패턴을 복사하여서 패턴의 반복 형태를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모티브 라이브러리에 미리 저장해 놓은 조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메뉴에 패턴 채우기 기능을 활용하셔서 조직도를 원하는 위치에 채워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케미칼에 들어갈 다양한 조직 형태를 불러오신 후에 원하는 위치에 패턴 형태로 채워줍니다. 완성된 원리핏의 디자인은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벡터를 활용해서 케미칼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모티브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벡터의 좌우 반전을 활용해서 라인을 그려주고 편집에 있는 지그재그 스티치를 조절하셔서 지금처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중앙에 스티치를 추가하실 때도 라인을 하나 먼저 그려주신 후에 편집에서 지그재그 기능을 활용합니다. 전편집에 있는 올가미 기능을 사용하시면 부분적인 포인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룹별로 포인트를 이동해서 손쉽게 스티치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패턴 뿌리기 기능을 활용하신 상태에서 모티브를 뿌려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손쉽게 자수 도안의 모티브를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티브를 활용해서 케미컬 디자인을 할 건데요. 센터에 메인이 되는 디자인을 배치하고 다시 좌우 반전을 활성화합니다. 하나의 꽃잎 모티브를 선택하신 후에 패턴 뿌리기 기능을 사용해서 이번엔 꽃잎이 6개짜리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확대 축소 기능으로 사이즈와 각도를 조절하고요. 모티브 하나를 삭제하고 이미지를 조금 수정 편집해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곡선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줄기와 꽃잎도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벡터의 오브젝트는 확대, 축소, 이동, 복사 시 모티브가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수 도안에서 모티브를 많이 움직여야 되는 도안을 하실 때는 보다 손쉽게 디자인을 전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 그리기 기능을 활용하셔서 케미컬의 아웃라인 형태를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줍니다. 전체 외곽 라인과 하단의 케미컬 부분까지 드로잉을 모두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리 드로잉 기능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디자인을 추가하여 주었습니다. 완성된 벡터 도안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탑 메뉴에 있는 파일에서 벡터를 비트맵화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비트맵화된 디자인 도안은 모티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조직을 손쉽게 채워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트맵 디자인의 장점은 색상을 손쉽게 변형하실 수가 있고 부분적인 스케치 부분도 채우기 기능을 사용해서 빠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케미컬 디자인입니다.